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셨나요? 오늘 학습할 내용도 이처럼 협동조합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 후 여러분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수 있고, 협동조합 조합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해 볼까요?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에 따르면 조합원은 자신들의 특정한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체를 만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주체가 조합원이라는 것을 뜻하고, 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직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연령, 성별, 학력, 종교, 지역 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문호개방의 협동조합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펌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들 가게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설립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해당 협동조합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조합원과 관련한 조항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세요. 조합원이요? 그냥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회원 가입만 하면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공동으로 돈을 내고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려는 사람들? 요즘 협동조합 하는데 사실 협동조합도 이익을 내기 위해 같이 모인 회사 개념 아닌가요? 조합원도 그렇게 따지면 회사원이죠. 당신은 조합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5명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그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그렇습니다. 조합원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을 단순히 협동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피동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조합원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조합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합원은 직접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을 통해 일정한 관리와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의 주체를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말씀.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을까요? 조합원의 의무에는 출자의 의무를 비롯한 경제적 의무, 조합 이용의 의무와 같은 조합 운영에 참가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첫 번째, 경제적 의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경제사업체이므로 엄연히 경제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의무는 세 가지로 나뉘죠. 출자의 의무, 경비 부담의 의무, 손실금 부담의 의무. 첫 번째 경제적 의무는 바로 출자의 의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최소 출자금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전체 조합원들의 총 출자자 수 100분의 30 이상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액 출자자가 어느 날 협동조합을 탈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액 출자가 빠져나가면 사업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의 출자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한 사람의 출자금을 한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의무는 협동조합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를 내야 하는 경비 부담의 의무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사업을 통해 조달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조합원이 그 경비를 부담하게 되죠. 이 경비는 조합마다 그 부과 방식이 좀 다른데요.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물품 가격에 경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경비를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면 조합원들이 그저 사업만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조합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경제적 의무는 손실액 부담의 의무입니다. 물론 손실을 부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분 환급을 계산해서 조합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자산을 초과한 부채액에 대해서 자기 지분의 몫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해당합니다. 출자, 경비, 부담, 손실액 부담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의무의 지향점은 같습니다. 바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의 의무 두 번째, 사업의 이용, 운영에 참여 의무. 조합원의 가장 큰 의무는 사업을 이용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서비스를 협동을 통해 구매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체입니다.
저 역시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을 믿고 그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한살림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이용합니다. 조합원은 주식회사의 주주하고는 다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얻기 때문이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치데이 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의 성실한 이용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합원들의 성실한 사업 이용이 협동조합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협동조합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민주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의 정의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도 그리고 로치데일도 협동조합의 현황을 이해하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조합을 잘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의견도 내면서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특히 협동조합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조합원을 교육시킴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로 조합 운영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육에 대한 참여는 조합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원의 또 다른 의무는 윤리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죠.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각 설립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윤리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조합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없을까요? 조합원의 책임이란 한마디로 협동조합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채권자에게 조합원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가 조합의 총 자산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은 출자금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협동조합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협동조합을 소유한다는 것을 뜻하죠. 보통 조직을 소유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그 소유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바로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합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공익권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는 자익권이라 하는데 사업 이용권, 잉여금 배당 청구권, 지분 환급 청구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등이 있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공동의 주인으로서 의사결정권과 경제적 권리를 다른 조합원과 나누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첫 번째, 운영 참가의 권리.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참가하는 데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권과 선거권은 조합원들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일정 수의 조합원, 즉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5분의 1이 동의하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죠. 물론 해임 이유 통보와 의견 진술 기회는 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조합원의 두 번째 권리인데요. 협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서류 열람권이나 사본 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와 조합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스스로가 협동조합의 경영을 건전하게 이끌고 부조리를 방지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죠. 특히 조합원 수 200인 이상,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의 일반 협동조합은 지자체나 연합회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를 해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인가를 내준 중앙부서에 경영 공시 자료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두 번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죠.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면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의 결과, 즉 매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손실보정과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 남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과 출자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실히 해둘 것은 협동조합은 사업의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잉여금 배당 청구권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자신이 낸 출자금과 그간 사업을 통해 유보된 내부 적립금을 포함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지급 환급 청구권이 있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자녀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죠. 이는 유럽과는 다른 처리 방식인데요.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출자금과 부채를 갖고 나서 남는 자산이 있으면 다른 협동조합이나 공공기관에 기부를 합니다.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그를 통해 이익도 얻는 사람이요. 조합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조합원은 단순히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합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조합원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리죠. 만약 조합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다면, 또 조합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된다면 협동조합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겠죠?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협동조합은 건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한 미니 인터뷰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책임과 권리가 일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권리, 복지 증진이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일정 부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 배당을 금지하고 있고 조합원을 청산할 때 자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귀속하기 때문에 잉여 배당 청구권, 자녀 재산 청구권 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들이 지분 환급 청구권 대신 출자금 환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학습은 잘 하셨나요? 다음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협동조합의 기관을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